24 서울여대 오전 2-1 정답이야. 정답이 아니지. 예시 정답이지. 자, 봅시다.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의 매체가 최근 들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뉴미디어 매체로 급속하게 전환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급속하게 전환하면서 미술신 기억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동시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뉴미디어의 속성상 사회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발전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요. 뉴미디어의 속성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봐봐. 매체의 대표가 인터넷인데 이거 봐. 대량 정보의 가공. 두 번째 전달. 대량으로 전달해. 소비. 자, 이 대량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대량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관리의 문제도 있고요. 뭐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올바르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 부가적인 정보들도 막 전달되고 유통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뭔가 결핍하고 비어있고 과잉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있다고. 그게 하나하나 그 사회 문제로 나오는 거 미술신 기억에. 그래서 사실 뉴미디어는 이 포괄적 융합 매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포괄적 융합 매체가 뭐라고? 옛날처럼 인쇄 매체가 예를 들어 신문을 만들면 물론 신문도 유통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달이 목적이었잖아. 정보 소식의 전달, 뉴스의 전달.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라 정보를 가공하고 소비하고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소비의 주체가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가공의 주체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의 양이 많고요. 전달 속도도 빠르고요. 전달하는 방향도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뉴미디어 매체가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가 본 매체의 문제점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것도 있고 속성 때문에 문제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잘못이다가 아니란 말이야. 속성상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인터넷 매체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뉴미디어잖아. 그러면 이 인터넷을 떠올리면 생각해봐.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러한 뉴미디어의 매체 윤리로는 개인의 정보의 신중한 처리, 아까 나왔던 거, 표현에 관한 자유에 관한 인식, 두 번째, 표절 및 불법 복제 같은 이런 문제, 매체 이해력 습득,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이게 바로 밑줄친 기억의 뉴미디어의 매체 윤리들의 사회 문제란 말이야, 알았지? 자, 요거 하나하나 연결하면 봐. 매체 윤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무너졌을 때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발생하고 바로 그게 기억이고요. 먼저 개인정보의 신중한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겠다. 그림 2번에 보면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은 65%로 상대적으로 많고 없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많고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그리고 이용 그 다음에 유출 도용까지 순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돼서 사회 문제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이게 어디까지 자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느냐 정도 범위의 차이니까 이게 바로 한계란 말이야. 그림 3번을 보니까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수가 이런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 보니까 거의 대체로 증가하는 편이야. 사이버 사건이 났으니까 명예훼손 이걸 범죄라고 하면 범죄가 쭉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점점점 그 문제의 심각성도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심각성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대상이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야. 바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표절 및 불법 복제 금지에 관련된 사회 문제로는 출판, 불법 콘텐츠의 이용이 있다. 표의 일을 따르면 표일을 보니까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의 불법 복제물 이용량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많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법 여기 지금 나온 복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하고 SNS, 무분별한 불법 복제물의 주요 경로로 파악되고 있다고.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역시 심각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체 이해 습득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허위 정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 그림 이래 보니까 예를 들어 허위 재난안전 정보, 원래는 재난안전 정보는 필요한 정보지. 근데 이게 허위로 발송된다거나 정보가 유통돼. 뉴스, 여기서 소식이라고 했지. 9시 뉴스가 아니라 뉴스를 접하는 경로의 문제인데 포털 사이트이거나 온라인 신문,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메시지 앱 등을 통한 공유, 검색, 비디오 웹사이트, 웹의 비율이 약 60%. 우리가 지금 2-1은 그래프도 표현하기 때문에 분석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주는 게 좋아서 분석은 당연히 객관적 수치가 좋단 말이야. 수치로 얘기하면 되게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70% 이상입니다.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것을 설득력은 있잖아. 주장의 근거로서 아주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부러 수치를 그런데 막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대충 뭐 가량이라든지 조금 넘는다든지 거의 70%에 가깝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이들 매체의 이해 습득력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사회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면 이 매체에 관한 이해력 습득 관련돼서 이 사회 문제는 예방 차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해력 습득 관련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일단은 뉴미디어의 문제인데 어떤 것이 허위인지 어떤 것이 가짜 정보인지를 선별해내는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의 어떤 그 판단이나 그런 것들은 좀 길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매체, 뉴미디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그 어떤 경로고 속성이 있는데 그걸 좀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알겠지? 다른 거는 막 기술적인 문제인데 요거는 그 수용자 이해해야 되는 사용자의 문제니까 이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서울여대 24 2번 문제, 2-1번 문제 예시 답안이니까 요런 구조면 적당하다고 보겠어. 알았어? 내용 면에서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도록 해.